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대한민국 방송계에 살아있는 전설, 송혜 선생님이죠.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에서 전국 하면 관객들이 노래자랑 하고 화답하는 그 목소리, 귀에 익으시죠? 송혜 선생님은 단순히 TV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정말 친근한 존재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아는 송혜 선생님은 어디까지일까요? 전국 노래자랑의 명-MC? 맞아요,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또 놀랍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을지도 모르는 송혜 선생님의 10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선생님의 인생 속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순간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송혜 선생님을 새롭게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송혜 선생님의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출발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대한민국 방송계의 전설, 송혜 선생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송혜 선생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전국 하고 외치면 관객들이 노래자랑 하고 화답하는 그 익숙한 목소리,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모르게 반갑죠. 근데요, 송혜 선생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사실 그 표면적인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송혜 선생님의 인생 속 깊이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송혜 선생님의 본명과 예명에 얽힌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볼게요. 이 이야기만 들어보셔도 송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송혜 선생님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송혜 선생님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송복희예요. 네, 맞아요. 복희라는 이름이에요. 처음 들으면 좀 귀엽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복희라는 이름은 왠지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실제로 송혜 선생님은 1927년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시절엔 이런 이름이 꽤 흔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송복희라는 이름으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송혜라는 존재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송혜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이름은 단순히 멋있어서 지은 게 아니라 송혜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모든 걸 잃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는 한 사람의 마음을요. 그 마음이 바로 송혜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송혜 선생님은 한국전쟁 때 실향민이 되셨어요. 고향인 황해도에서 살던 평화로운 날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 모든 게 무너졌죠. 어머니와 여동생을 북쪽에 두고 혼자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그때 송혜 선생님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송혜 선생님은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송혜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송혜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송혜 선생님은 실향민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배를 타고 바닷길을 건너셨대요. 그때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셨다고 해요. 여러분, 바다를 본 적 있으시죠? 그 드넓고 깊은 물결을 보면 마음이 확 트이면서도 동시에 뭔가 벅찬 느낌이 들잖아요. 송혜 선생님도 그 바다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바다를 마주한 순간 나도 저 바다처럼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해라는 글자를 이름에 붙이셨죠. 송복희라는 본명에 바다해 자를 더해 송혜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겠다. 저 바다처럼 넓고 깊게 살겠다는 다짐이 담긴 이름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름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늘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우리를 웃게 해주셨지만 그 뒤엔 이런 아픔과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송혜라는 이름은 단순한 예명이 아니라 송혜 선생님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대한 그림 같아요. 전쟁이라는 폭풍 속에서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담긴 이름. 여러분도 혹시 자기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제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송혜 선생님처럼 스스로 이름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송해라는 이름은 이후 선생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전국을 누비며 노래와 웃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죠. 전국 하고 외칠 때마다 그 울림 있는 목소리엔 어쩌면 그 바다에서 얻은 힘이 담겨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송해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히 방송에서의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삶의 무게와 따뜻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송해라는 이름을 다시 들으면 그 바다를 떠올리며 선생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풀다 보니 송해 선생님의 송해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전쟁이라는 어두운 시기를 지나 바다처럼 큰 꿈을 품고 새 삶을 시작한 송해 선생님. 그 이름 하나로도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송해라는 이름이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걸 알게 된 뒤로 송해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 바닷가에서의 순간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혹시 송해 선생님과 관련된 추억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송해 선생님의 본명 송복희와 예명 송해에 얽힌 이야기예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송해 선생님의 인생이 얼마나 깊고 감동적인지 알 수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이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이 송해 선생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송해 선생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엔 송해 선생님의 본명 송복희와 예명 송해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었죠. 기억나세요? 그 바다를 보며 새 삶을 다짐했던 순간이 참 인상 깊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볼게요. 송해 선생님 하면 전국 노래자랑의 유쾌한 MC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여러분, 송해 선생님이 원래는 전혀 다른 꿈을 꾸던 분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바로 성악가의 꿈을요. 네, 맞아요.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성악 전공자가 코미디언이 되고 또 나중엔 국민 MC가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해요. 자, 여러분, 송해 선생님의 또 다른 인생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송해 선생님은 1927년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황해도 해주음악전문학교라는 곳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성악이 뭔지 아시죠?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에서 그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성악가라고 하면 왠지 화려한 무대에서 멋진 옷을 입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송해 선생님도 그런 꿈을 꾸셨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젊은 송해 선생님이 무대 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특유의 힘이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전국 하는 그 목소리가 원래 성악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마 그 시절 송해 선생님은 고향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언젠가 큰 무대에 서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지 하고 다짐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만 되나요? 송해 선생님의 꿈도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만나게 돼요. 1950년 전쟁이 터지면서 송해 선생님은 고향 황해도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그때 음악전문학교에서의 공부도 성악가로서의 꿈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죠.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족과 집을 잃고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송해 선생님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성악을 공부하며 쌓아온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송해 선생님의 대단한 점이 나와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 송해 선생님은 생계를 위해 이것저것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방송계에 발을 들이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엔 성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셨겠죠. 근데 어느 날 코미디언으로 데뷔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이요.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게 됐다니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성악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인데 코미디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데 송해 선생님은 그걸 해내셨어요. 유머 1번지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웃기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죠. 생각해보세요. 성악으로 다져진 그 깊은 목소리로 유머를 전하는 모습. 아마 관객들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터졌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송해 선생님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전국 하고 외칠 때 그 울림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게 성악을 공부한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성악은 목소리를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니까 송혜 선생님의 그 특유의 톤도 거기서 온 거예요. 코미디를 하면서도 그 목소리로 사람들을 끌어당겼을 거고 나중엔 MC로서 전국을 사로잡았죠. 여러분, 혹시 송혜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TV에서라도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 안에 성악의 힘이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걸 알게 된 뒤로 전국 할 때마다 이게 성악가의 내공이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그럼 송혜 선생님이 코미디언에서 전국 노래자랑 MC로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코미디를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셨고 그 자연스러운 진행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1988년에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으면서 송혜 선생님은 전국을 누비며 노래와 웃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셨죠. 근데 이게 다 우연만은 아니에요. 성악으로 다져진 목소리, 코미디로 쌓은 유머 감각,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진 결과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분인지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악가에서 코미디언, 그리고 국민 MC까지. 이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송혜 선생님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꼭 한 가지 길로만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악을 공부하며 오페라 무대를 꿈꿨지만 전쟁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고 결국 코미디언으로 MC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셨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꿈꿨던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찾아본 적 있나요? 송혜 선생님처럼 멋지게 전환해서 성공한 모습 정말 본받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다시 느꼈어요. 오늘은 송혜 선생님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송혜 선생님 하면 전국 노래자랑의 유쾌한 모습이 익숙하시죠? 지난번엔 성악 전공자에서 코미디언으로 변신한 놀라운 여정을 함께 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멋진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송혜 선생님이 한국전쟁 때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1953년 휴전 소식을 모스부호로 직접 전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물론 이건 송혜 선생님이 주장하신 거라 공식 기록은 없다고 해요. 그래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전쟁의 끝을 알리는 그 순간에 송혜 선생님이 있었다니. 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1927년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나셨죠.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고향을 떠나 실향민으로 남쪽에 내려온 송혜 선생님은 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셨어요. 그때 맡은 역할이 바로 통신병이었대요. 여러분, 통신병이 뭔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무전기를 다루며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금방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 시절엔 모스보호라는 점과 선의 신호로 소식을 전했어요. 뚜뚜띠뚜 이런 식으로요. 저는 모스보호를 생각하면 왠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송혜 선생님은 그걸 매일 다루셨던 거예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 글자라도 잘못 보내면 큰일 나는 상황.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송혜 선생님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시기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총소리와 포탄 소리 사이에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텐트 안에서 헤드셋을 쓰고 손으로 모스부호를 두드리는 송혜 선생님. 얼굴엔 땀방울이 흐르고 눈빛은 날카롭게 집중하고 있고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정말 영화 속 주인공 같다고 생각했어요. 통신병은 전쟁에서 눈과 귀 같은 존재잖아요. 송혜 선생님도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부대와 부대를 연결하며 목숨을 건 소식을 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이에요. 온 나라가 전쟁의 끝을 기다리던 그날 송혜 선생님은 통신병으로서 그 소식을 모스부호로 타전했다고 하세요. 휴전이다 라는 메시지를요. 이건 송혜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 공식 문서나 증거는 없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무전기를 두드리며 이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순간을요. 그 신호가 다른 부대에 전달되고 병사들이 환호하고 온 나라에 평화의 기운이 퍼져가는 모습.
만약 송혜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감동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져요. 송혜 선생님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회고하시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모스 보호를 치는 손가락 끝에서 전쟁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였을 거예요. 송혜 선생님은 실향민이었으니까요. 휴전이 됐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송혜 선생님의 강인함에 감탄했어요. 전쟁의 끝을 알리는 통신병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무게를 지고 계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송혜 선생님의 그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요. 전국 하고 외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힘이 어쩌면 통신병 시절에서 온 걸지도 몰라요.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하며 단련된 집중력과 침착함이 나중에 방송에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목소리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알게 된 뒤로 송혜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 통신병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음에 들어보시면 그 안에 전쟁터의 메아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정말 특별한 연결고리죠. 그럼 이 통신병 경험은 송혜 선생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전쟁이 끝난 뒤 송혜 선생님은 방송계로 들어가 코미디언이 되고 나중엔 전국 노래자랑 MC가 되셨어요. 통신병 시절의 그 침착함과 소통 능력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재능으로 이어진 거예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소식을 전했던 경험이 나중에 전국을 누비며 노래와 웃음을 전하는 삶으로 연결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송혜 선생님의 인생이 얼마나 단단하게 쌓여 있는지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통신병에서 국민 MC로 이 여정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송혜 선생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주죠.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와도 그걸 딛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통신병으로서 전쟁의 끝을 알렸던 송혜 선생님은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사셨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히 방송에서의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런 깊은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순간을 이겨낸 경험이 있나요? 송혜 선생님처럼 그걸 발판으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송혜 선생님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송혜 선생님의 놀라운 인생 여정, 바다에서 얻은 예명, 성악에서 코미디로의 전환, 그리고 통신병 시절의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함께 봤죠. 다들 기억나세요? 송혜 선생님은 늘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우리를 웃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엔 송혜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외아들을 잃은 비극과 그 뒤에 이어진 한남대교에 얽힌 이야기예요. 이건 좀 무겁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깊은 분인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송혜 선생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송혜 선생님은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셨고 전쟁을 겪으며 많은 시련을 이겨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방송계에 들어가 코미디언으로 또 전국 노래자랑 MC로 전국을 누비며 사랑받는 삶을 사셨죠. 그 과정에서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꾸리셨어요. 송혜 선생님에게는 외아들 송창진이라는 소중한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떠신지 아시죠? 특히 외아들이라면 더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송혜 선생님도 바쁜 방송 생활 속에서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으셨을 거예요. 아들이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아마 선생님의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무대에서 웃을 때마다 그 뒤에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근데요, 인생은 때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아픔을 주죠. 1986년 송혜 선생님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외아들 송창진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송창진의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0대나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떠난 아들.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난 곳이 바로 서울의 한남대교였어요. 여러분, 한남대교 아시죠? 한강을 가로지르는 그 큰 다리요. 저는 한남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그냥 평범한 다리라고 생각했는데 송혜 선생님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 곳이에요. 그날 송창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송혜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송혜 선생님은 그때 이미 방송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분이셨어요. 1986년이면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하기 2년 전이니까 코미디언으로 한창 활동하시던 시절이었죠. 바쁘게 무대를 오가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분이 갑자기 그런 비극을 마주한 거예요. 외아들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송혜 선생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마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있고 아들의 방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뿐인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송혜 선생님은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지만 그때만큼은 누구보다 큰 슬픔 속에 계셨을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그 비극이 송혜 선생님의 인생에 남긴 흔적이에요. 송혜 선생님은 그 사고 이후로 한남대교 근처를 절대 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평생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한남대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다리니까 방송 활동을 하다 보면 지나갈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송혜 선생님은 그곳을 일부러 피해 다니셨어요. 왜냐고요? 그 다리를 보면 아들의 사고가 떠오르고 그 아픔이 다시 되살아날까봐 두려우셨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느꼈어요. 한남대교는 그냥 다리가 아니라 송혜 선생님에게는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곳 있으신가요? 어떤 기억 때문에 피하고 싶은 장소요? 송혜 선생님은 그 슬픔을 마음 깊이 묻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셨어요. 1988년부터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해서 30년 넘게 무대에 서셨죠. 그 밝은 미소와 유쾌한 목소리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아는 순간 저는 송혜 선생님이 더 존경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모습. 그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송혜 선생님의 전국 소리가 더 깊게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엔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송혜 선생님은 이 비극을 겪고도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방송에서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죠. 근데 한남대교를 피한다는 사실에서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분인지 새삼 느꼈어요. 우리는 송혜 선생님을 국민 MC로만 기억하지만 그 뒤엔 한 사람으로서의 깊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걸 안고도 사람들을 위해 웃은 모습. 여러분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감동과 함께 송혜 선생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송혜 선생님은 아들을 잃은 아픔을 평생 안고 사셨지만 그걸 삶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죠. 저는 이걸 보면서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잊고 싶은 아픔이 있으신가요? 송혜 선생님처럼 그걸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송혜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송혜 선생님에 대한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송혜 선생님의 인생 속 놀라운 순간들을 함께 봤죠. 바다에서 얻은 예명, 성악에서 코미디로의 전환, 통신병 시절, 그리고 외아들의 비극까지. 다들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송혜 선생님을 더 깊이 알게 해줬는데 오늘은 또 다른 대단한 기록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송혜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MC라는 거예요. 2022년 95세로 서거하시기 직전까지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서셨는데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열정과 에너지예요. 90대에도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과 소통한 모습 상상이 되세요? 자, 여러분, 송혜 선생님의 이 놀라운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95세가 되셨다는 건 거의 한 세기를 사신 거예요. 근데 이 긴 세월 동안 송혜 선생님이 가장 빛난 순간은 아마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한 시간일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은 1988년에 송혜 선생님이 MC로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때 송혜 선생님 나이가 61세였죠. 여러분, 61세면 보통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60대가 되면 좀 쉬고 싶다고 하시는데 송혜 선생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전이 무려 34년 동안 이어졌어요. 34년.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저는 34년 전을 생각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라서
그 세월이 정말 감이 안 와요. 여러분은 어때요? 34년 동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전국 노래자랑은 송혜 선생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송혜 선생님이 전국 하고 외치면 관객들이 노래자랑 하고 화답하고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송혜 선생님은 그 무대에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1세에 시작해서 95세까지 30년 넘게 전국을 다니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송혜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시간이에요. 상상해보세요. 90대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라서 깃발을 흔들고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감탄밖에 안 나와요. 송혜 선생님이 최고령 현역 MC라는 기록을 세운 건 단순히 오래 활동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무대에 임했는지가 더 대단한 거예요. 90대라고 하면 보통 집에서 쉬시거나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송혜 선생님은 달랐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녹화를 하셨고 심지어 지방 촬영 때는 새벽에 일어나 이동하셨다고 해요.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90대에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 90대에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사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저는 송혜 선생님을 보면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로 느꼈어요.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무대에 올라오는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때론 같이 춤을 추기도 하셨죠. 90대에도 그 자연스러운 진행 능력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죠. 저는 송혜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방송을 넘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전국 하는 그 목소리엔 단순한 진행 이상의 힘이 있었어요. 그건 오랜 세월 사람들과 함께하며 쌓인 따뜻함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혜 선생님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목소리와 미소 기억나시죠? 그게 90대에도 이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저는 그건 건강관리도 있겠지만 마음가짐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송혜 선생님은 방송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한 인터뷰에서 내가 무대에 서는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나도 힘이 난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90대에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마음, 그게 송혜 선생님을 계속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이 왜 국민 MC로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오래 활동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송혜 선생님의 이 열정,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송혜 선생님은 2022년 6월 8일 95세로 서거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전국 노래자랑을 놓지 않으셨죠. 서거하시기 직전까지 무대에 서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설 같은 기록이에요. 34년 동안 61세에서 95세까지.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송혜 선생님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아름다웠는지 느꼈어요. 90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받는 일을 하신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는 가끔 힘들 때 나도 송혜 선생님처럼 꾸준히 해봐야지 하고 다짐하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영감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송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송혜 선생님의 최고령 현역 MC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방송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이에요.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하셨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왜 그렇게 특별한 분인지 다시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송혜 선생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나도 열정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송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송혜 선생님에 대한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송혜 선생님의 인생 속 멋진 순간들을 함께 봤죠. 바다에서 얻은 예명, 성악에서 코미디로의 전환, 통신병 시절, 외아들의 비극, 그리고 최고령 MC 기록까지. 다들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송혜 선생님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1000만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쯤 되니까 5명 중 1명을 직접 만난 셈이에요. 송혜 선생님은 진짜 국민 MC라는 말이 딱 맞는 분이죠. 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1988년부터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2022년까지 34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과 만났죠. 전국 노래자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송혜 선생님이 진행을 맡아 분위기를 띄우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왠지 동네 잔치에 온 기분이 들거든요. 송혜 선생님이 전국 하고 외치면 관객들이 노래자랑 하고 화답하고 다 같이 웃고 즐기는 모습. 그게 참 따뜻하죠. 근데 이 무대에서 송혜 선생님이 만난 사람이 무려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송혜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 믿음이 가죠. 1,000만 명. 저는 이 숫자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1,0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쯤 되니까 서울 사람 전부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송혜 선생님이 1,000만 명을 만났다는 건 단순히 무대에서 사람들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그 지역 사람들과 직접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든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은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마을, 시골 동네, 섬까지 갔어요. 송혜 선생님은 34년 동안 그런 곳들을 찾아가셨죠. 상상해보세요. 산골짜기 마을에서 할머니가 나와 노래를 부르고 송혜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 또 바닷가 마을에서 어부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면 송혜 선생님이 같이 깃발을 흔들며 분위기를 띄우고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사람 냄새 나는 분인지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따뜻한 느낌 기억나시죠?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추억을 선물했는지 보여줘요. 34년 동안 매주 방송을 했다고 치면 한 번에 몇 명을 만난 걸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한 번에 수백 명씩 만났다고 해도 1,000만 명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만큼 송혜 선생님이 꾸준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무대에 섰다는 거예요. 90대에도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송혜 선생님의 사랑이 담긴 결과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왜 국민 MC로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1,0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감동과 함께 그 무대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정말 즐기셨어요.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셨죠. 가끔은 같이 춤을 추거나 농담을 던져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셨고요. 저는 송혜 선생님이 관객들과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000만 명을 만났다는 건 1,000만 번의 만남과 웃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송혜 선생님이 이 노래는 내 젊은 시절 생각나게 하네요 하고 웃으시면 그 순간이 그분에겐 평생 기억으로 남죠. 이런 만남이 1,000만 번 쌓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송혜 선생님이 마치 전국의 친구 같은 존재로 느껴져요. 그리고 1,000만 명을 직접 만난 것뿐만 아니라 TV를 통해 송혜 선생님을 본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전국 노래자랑을 가족끼리 본 적이 있는데 송혜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오면 다들 TV 앞으로 모였어요. 전국 하면 저도 모르게 노래자랑 하고 따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추억 있으신가요? 송혜 선생님은 무대 위에서 1,000만 명을 만났지만 화면 너머로도 수천만 명의 마음을 만졌어요. 이게 바로 송혜 선생님이 국민 MC인 이유예요. 저는 이걸 알게 된 뒤로 송혜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 1,000만 명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송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였나요? 송혜 선생님이 1,000만 명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인터뷰에서 내가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나도 행복하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1,000만 명과의 만남은 송혜 선생님에게도 큰 힘이 됐어요. 90대에도 무대에 서신 건 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놓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혜 선생님처럼 1,000만 명을 만날 순 없어도 작은 행복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죠. 송혜 선생님의 이 기록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과의 추억이고 사랑이고 따뜻함이에요.
1000만 명을 만났다는 건 1000만 개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큰 흔적을 남기셨는지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혜 선생님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TV로라도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송혜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존재였죠. 여러분, 오늘은 송혜 선생님에 대한 7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송혜 선생님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함께 봤죠. 바다에서 얻은 예명, 성악에서 코미디로의 전환, 통신병 시절, 외아들의 비극, 최고령 MC 기록, 그리고 1000만 명과의 만남까지. 다들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송혜 선생님의 밝고 따뜻한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송혜 선생님이 평생 품고 사셨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실향민으로서 고향 황해도 재령군을 잊지 못하고 그곳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여는 게 소원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송혜 선생님의 아픔과 사랑이 담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송혜 선생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송혜 선생님은 1927년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아마 그때가 송혜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황해도는 바다와 가까운 곳이라 논과 밭이 펼쳐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풍경이 있었겠죠. 저는 송혜 선생님이 어린 시절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고 집에서 어머니가 불러주시는 소리에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여러분도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 기억 있으시죠? 저는 고향 생각하면 할머니 집 마당에서 놀던 때가 떠오르는데 송혜 선생님도 그런 따뜻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평화로운 날들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송혜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죠. 어머니와 여동생을 북쪽에 두고 혼자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세요? 가족과 헤어지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사실. 송혜 선생님은 실향민이 되셨고 그 이후로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송혜 선생님은 그때부터 고향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다니셨던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북이 나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막혀버렸죠. 송혜 선생님은 방송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전국 노래자랑으로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셨고 1000만 명을 만난 국민 MC가 되셨죠. 근데 그 화려한 무대 뒤에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송혜 선생님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황해도 재령군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여는 거였대요. 상상해보세요. 고향 마을에서 전국 하고 외치면 그곳 주민들이 노래자랑 하고 화답하는 모습. 송혜 선생님은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하셨지만 남북이 나뉜 현실 때문에 끝내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이 소원을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이루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송혜 선생님의 이 소원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고향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송혜 선생님은 고향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방송에서도 종종 드러내셨어요. MBN에서 방송된 송혜야 고향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송혜 선생님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온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말씀. 그때 송혜 선생님의 나이가 90대였는데도 고향에 대한 마음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절망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 말 뒤엔 다시 볼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한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송혜 선생님의 그 눈빛과 목소리,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송혜 선생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전국 노래자랑으로 조금이나마 달래셨을지도 몰라요.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고향에서 멀어진 아픔을 채워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전국 하고 외칠 때마다 어쩌면 황해도 재령군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송혜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더 깊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영상을 보시면 그 목소리 속에 담긴 그리움을 느껴보세요. 단순한 진행이 아니라 송혜 선생님의 인생이 녹아있는 소리예요. 고향을 잃은 아픔을 안고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모습. 그게 송혜 선생님의 대단한 점이에요. 송혜 선생님은 2022년 95세로 서거하셨어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죠.
근데 저는 송해 선생님이 하늘에서라도 고향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황해도 재령군의 논과 밭을 내려다보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셨을지도 모르죠. 전국 노래자랑을 그곳에서 열지 못했지만 송해 선생님의 마음은 늘 고향과 함께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해 선생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분인지 다시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향 생각하면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르는데 송해 선생님은 그걸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주죠. 송해 선생님은 고향을 잃은 아픔을 안고도 그걸 삶의 이유로 삼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고향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고향에 대한 마음이 크신가요? 송해 선생님처럼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송해 선생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지 못한 소원으로 남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여러분, 오늘은 송해 선생님에 대한 8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송해 선생님의 깊은 인생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바다에서 얻은 예명, 성악에서 코미디로의 전환, 통신병 시절, 외아들의 비극, 최고령 MC 기록, 1000만 명과의 만남,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다들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송해 선생님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느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유쾌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송해 선생님이 술자리의 전설이었다는 거예요. 후배 연예인들이 송해 선생님과 술 마시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주당이셨다고 하네요. 90대에도 그 기운이 꺾이지 않았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여러분, 송해 선생님의 유쾌한 술자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송해 선생님은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힘든 시절을 겪고 방송계에서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전국 노래자랑으로 전국을 누비며 국민 MC가 되셨죠. 근데 송해 선생님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무대 밖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정말 좋아하셨는데 특히 술자리에서 그 진가가 발휘됐다고 해요. 여러분, 술자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친구들과 가끔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송해 선생님은 그걸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즐기셨던 거예요. 후배 연예인들 사이에서 송해 선생님과의 술자리는 거의 전설처럼 내려올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송해 선생님의 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한 퀴즈쇼에서 본인이 소주 5잔이 주량이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방송에 같이 나온 김인혁 단장이 바로 폭로를 했어요. 5잔이 아니라 소주 5병이에요. 라고요. 여러분, 소주 5병이요. 저는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고 정신없는데 5병이라니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게 송해 선생님의 전성기 시절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90대에도 술자리에서 후배들과 어울리셨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전설 수준이죠. 여러분은 주량이 어느 정도세요? 송해 선생님 앞에선 다들 무릎 꿇을 것 같지 않나요? 송해 선생님의 술자리 이야기는 후배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후배가 송해 선생님과 술 마시면 절대 먼저 일어날 수 없다고 했대요. 송해 선생님이 자, 한 잔 더 하자 하면 다들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도 잔을 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송해 선생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잔을 들고 후배들이 이제 그만 하고 애원하는데도 에이 아직 멀었어 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 그 유쾌한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술자리에서 이렇게 리더십 발휘하는 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송해 선생님은 그걸 90대까지 이어가셨으니 진짜 전설이에요. 송해 선생님의 술자리는 단순히 많이 마시는 걸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론 진지한 조언도 주셨다고 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송해 선생님이 왜 후배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전국 하듯이 분위기를 이끄는 그 능력, 무대 위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후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송해 선생님이 잔을 채워주며 인생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하고 위로해 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러고는 자, 한 잔 더 하며 웃음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송해 선생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느꼈어요. 여러분도 술자리에서 이런 따뜻한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해 선생님의 주량이 대단했던 건 건강과 에너지도 한몫했어요. 90대에도 무대에 서고 전국을 다니고 술자리까지 소화하셨으니 이건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피곤할 때 나도 송해 선생님처럼 에너지 넘쳤으면 하고 생각해요.
송혜 선생님은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히 방송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철인 같죠. 후배들이 선생님과 술 마시는 게 무섭다고 한 것도 그 끝없는 기운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90대에 이런 에너지 상상이 되세요? 저는 송혜 선생님을 보면서 건강의 비결이 뭔지 궁금해졌어요. 아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큰 힘이었을 거예요. 송혜 선생님의 술자리 전설은 방송에서도 종종 화제가 됐어요.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그 유쾌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무대에서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 그게 술자리에서의 모습과 닮았어요. 저는 송혜 선생님의 전국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뒤에 술자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음에 송혜 선생님 영상 보시면 그 유쾌함이 어디서 온 건지 느껴보세요. 술자리에서 단련된 그 에너지가 무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송혜 선생님은 술을 통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셨고 그게 방송에서의 힘으로 나타난 거죠. 송혜 선생님은 2022년 95세로 서거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술자리 이야기가 회자될 만큼 그 전설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셨는지 새삼 느꼈어요. 술자리에서 후배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 그게 송혜 선생님의 진짜 매력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송혜 선생님과 술 한잔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라면 무서우면서도 신나게 즐겼을 것 같아요. 송혜 선생님의 술자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추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송혜 선생님에 대한 9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송혜 선생님의 인생 속 멋진 순간들을 많이 나눴죠. 바다에서 얻은 예명, 성악에서 코미디로의 전환, 통신병 시절, 외아들의 비극, 최고령 MC 기록, 1000만 명과의 만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술자리의 전설까지. 다들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송혜 선생님의 따뜻함과 열정을 느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놀라운 매력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큐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즉흥으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녹화 전날엔 동네 목욕탕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자, 여러분, 송혜 선생님의 즉흥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를 돌며 주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송혜 선생님이 그 무대를 이끄는 방송이에요.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볼 때마다 송혜 선생님의 그 자연스러운 진행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전국 하고 외치면 관객들이 노래자랑 하고 화답하고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 근데 이게 다 준비된 대본이 아니라 즉흥으로 나온 거라는 거 아세요? 송혜 선생님은 큐카드라는 걸 전혀 안 쓰셨어요. 큐카드가 뭔지 아시죠? 진행자가 대본처럼 읽는 카드인데 보통 방송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쓰거든요. 근데 송혜 선생님은 그걸 안 썼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라면 대본 없으면 머릿속이 하얘질 텐데요. 송혜 선생님이 큐카드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34년 동안 매주 다른 동네를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매번 즉흥으로 무대를 이끄셨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무대에 올라온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면 송혜 선생님이 이 노래는 제 젊은 시절 생각나네요 하고 웃으시고 또 어떤 아저씨가 춤을 추면 이 동작은 나도 배워야겠어요 하며 같이 움직이는 모습. 이게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센스가 넘치시는지 감탄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혜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자연스러움이 정말 대단하죠. 더 놀라운 건 송혜 선생님이 이 즉흥 진행을 어떻게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송혜 선생님은 녹화 전날에 동네 목욕탕에 가셨다고 해요. 네, 목욕탕이요. 여러분, 목욕탕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목욕탕 하면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옆 사람들과 수다 떠는 곳이 떠오르는데 송혜 선생님은 거기서 방송 준비를 하셨대요. 동네 주민들과 같이 목욕하면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내일 우리 마을에서 노래자랑 한다더라 하면 송혜 선생님이 누가 제일 노래 잘해요? 하고 물어보고 저기 할머니가 춤 잘 춰요 하면 그걸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러고는 다음날 무대에서 어제 목욕탕에서 들었는데 여기 춤 잘 추는 할머니 계시다던데요 하며 분위기를 띄우셨죠.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준비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목욕탕에서 방송 준비라니 재밌지 않나요? 송혜 선생님의 즉흥 진행은 단순히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었죠. 큐카드가 없어도 송혜 선생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셨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저씨가 이 노래는 제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들은 곡이에요 하면 송혜 선생님이 그럼 오늘 아내분 생각하며 불러보세요 하고 다독이시고 노래 끝나면 아내분이 박수치고 있겠네요 하며 웃으셨죠. 이게 다 그 순간 나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사람을 잘 읽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지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적 있으신가요? 송혜 선생님은 그걸 1000만 명에게 해주신 거예요. 송혜 선생님의 즉흥 능력은 전국 노래자랑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프로그램처럼 딱딱한 대본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마을의 분위기와 사람들에 맞춰 진행하셨죠. 90대에도 그 센스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저는 송혜 선생님이 무대에서 깃발 흔들며 관객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다 목욕탕에서 시작된 거라는 게 신기했어요. 전국 하는 그 목소리엔 전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음에 송혜 선생님 영상 보시면 그 즉흥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느껴보세요. 그건 단순한 진행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송혜 선생님은 2022년 95세로 서거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전국 노래자랑에서 큐카드 없이 무대를 이끄셨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왜 그렇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느꼈어요. 큐카드 없는 즉흥 진행, 목욕탕에서 주민들과 교감하며 준비한 방송. 그건 송혜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송혜 선생님의 즉흥 진행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기억에 남으시죠? 저는 이걸 통해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진짜였는지 알게 됐어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 능력, 정말 대단하죠. 송혜 선생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줘요. 큐카드 없이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건 송혜 선생님이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사람들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즉흥적으로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며 즐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송혜 선생님처럼 그 순간을 소중히 하면 더 많은 추억이 생길 거예요. 송혜 선생님은 즉흥의 달인으로 우리에게 진심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송혜 선생님에 대한 10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송혜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거의 다 나눴네요. 바다에서 얻은 예명, 성악에서 코미디로의 전환, 통신병 시절, 외아들의 비극, 최고령 MC 기록, 1000만 명과의 만남, 고향에 대한 그리움, 술자리의 전설, 그리고 즉흥의 달인까지. 다들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송혜 선생님의 따뜻함과 대단함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많은 스타들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이명웅, 송가인, 홍석천, 송소희 같은 지금의 큰 별들이 송혜 선생님의 무대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건 단순한 장기자랑이 아니라 꿈의 등용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송혜 선생님의 레거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송혜 선생님이 유쾌하게 진행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송이죠.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볼 때마다 그 아마추어 느낌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전국 하면 관객들이 노래자랑 하고 화답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오는 모습. 근데 이 무대가 단순한 동네 잔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송혜 선생님의 손길을 거쳐서 여기서 많은 스타들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송혜 선생님은 그냥 MC가 아니라 꿈을 키워주는 조력자였던 거예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스타는 이명웅이에요. 여러분, 이명웅 아시죠? 지금은 트로트계의 슈퍼스타지만 그 시작이 전국 노래자랑이었어요. 2016년에 이명웅이 포항편에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송혜 선생님이 무대를 이끌어주셨죠. 상상해보세요. 젊은 이명웅이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가고 송혜 선생님이 자, 이 친구 노래 잘하나 보게요 하며 분위기를 띄워주는 모습. 그 무대가 이명웅에게 큰 발판이 됐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명웅도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이명웅 팬이신가요? 그 시작에 송혜 선생님이 있었다는 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다음은 송가인이에요. 송가인도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에요. 2012년에 진도편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송혜 선생님이 이 친구 목소리가 참 독특하네 하고 칭찬하셨다고 해요. 송가인은 그 뒤로 미스트롯에서 대성공을 거뒀죠.
저는 송가인의 그 깊은 감성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송혜 선생님이 처음 알아봐 주셨던 순간이 떠올라요. 송혜 선생님은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눈이 정말 대단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송가인 노래 좋아하시죠? 그 시작이 전국 노래자랑이었다는 거 새삼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홍석천도 있어요. 홍석천은 지금은 유명한 방송인이지만 1994년에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대요. 그때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 나왔는데 송혜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서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느꼈어요. 홍석천이 그 무대를 계기로 방송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홍석천의 유쾌한 모습 좋아하시죠? 그 뿌리가 송혜 선생님의 무대에 있었다는 게 신기해요. 또 송소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송소희는 국악 신동으로 유명한데 2008년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어린 나이에 멋진 국악을 선보였어요. 송혜 선생님이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잘하네 하며 감탄하셨다고 하네요. 그 무대가 송소희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죠. 저는 송소희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송혜 선생님이 그 재능을 처음 무대에 올려놓으셨다는 게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송소희의 국악 좋아하시나요? 그 시작에 송혜 선생님이 있었다는 게 멋지지 않나요? 송혜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은 단순한 장기자랑이 아니었어요. 그 무대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곳이었죠. 송혜 선생님은 34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평범한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들을 빛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 새삼 느꼈어요. 이명웅, 송가인, 홍석천, 송소희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를 거쳤을 거예요. 송혜 선생님이 전국 하고 외칠 때마다 누군가의 꿈이 시작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송혜 선생님을 스타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어요. 송혜 선생님은 이 스타들을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해주셨어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부르고 송혜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며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무대로 나아갔죠.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송혜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트로트 열풍도 방송계의 다양성도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전국 노래자랑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무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껴지죠. 송혜 선생님은 2022년 95세로 서거하셨어요. 근데 그 무대를 통해 남긴 유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명웅과 송가인이 트로트계를 이끌고 홍석천이 방송에서 활약하고 송소희가 국악을 알리고 있죠. 이 모든 게 송혜 선생님의 손길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큰 흔적을 남기셨는지 다시 느꼈어요. 여러분도 혹시 송혜 선생님의 무대에서 꿈을 키운 스타들 좋아하시나요? 그들이 지금 빛나는 모습, 송혜 선생님 덕분이기도 하죠. 송혜 선생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영감을 줘요. 누군가의 재능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죠.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 적 있으신가요? 송혜 선생님처럼 작은 기회가 큰 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송혜 선생님이 있는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땠나요? 전국 노래자랑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스타들의 시작점이었다는 게 감동적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송혜 선생님의 위대함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송혜 선생님의 무대에서 빛난 스타들, 누구 떠오르세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송혜 선생님에 대한 10가지 이야기를 모두 나눴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순간을 함께했죠.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아우트로라는 이름처럼 송혜 선생님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동안 송혜 선생님의 삶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고 감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땠나요? 송혜 선생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오늘 이 마무리 시간에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송혜 선생님의 세계 속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볼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이야기, 본명은 송복희, 바다에서 얻은 예명이었죠. 송혜 선생님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고향을 떠나 바다를 건너며 송혜라는 이름을 지으셨던 순간 그 이름 하나에 희망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 바닷가에서 새 삶을 다짐하던 송혜 선생님의 마음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그 시작부터 송혜 선생님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악 전공자에서 코미디언으로. 송혜 선생님이 오페라 무대를 꿈꾸던 성악 전공자였는데 전쟁 때문에 코미디언으로 길을 바꾸셨던 이야기. 그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전국 하는 그 목소리에 성악의 울림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송혜 선생님이 꿈을 접고도 새 길을 찾으신 모습, 용기를 주지 않았나요? 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세 번째는 휴전 소식을 전한 통신병이었죠. 송혜 선생님이 한국전쟁 때 통신병으로 복무하며 휴전 소식을 모스부호로 전했다는 이야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장면을 상상하면 영화 같았어요. 전쟁터에서 이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송혜 선생님의 손끝.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송혜 선생님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번째, 외아들의 비극과 한남대교. 이건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였죠. 송혜 선생님이 외아들 송창진을 사고로 잃고 한남대교 근처를 평생 피하셨던 이야기. 그 아픔을 안고도 무대에서 웃으셨던 모습,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한남대교를 떠올릴 때마다 송혜 선생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 슬픔 뒤에 강인함에 눈물이 났어요. 다섯 번째는 최고령 현역 MC 기록. 송혜 선생님이 95세까지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최고령 MC가 되셨던 이야기. 3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무대에 서신 열정, 상상이 되세요? 저는 90대에도 전국을 누비는 송혜 선생님을 보면서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에너지에 감탄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죠. 여섯 번째, 1000만 명과 만난 사람.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으로 1000만 명을 만났다는 이야기. 1000만 명이라니 대한민국 5명 중 1명을 만난 셈이에요. 그 숫자 뒤에 사람들과의 따뜻한 추억이 있었죠. 여러분도 송혜 선생님을 TV로라도 만난 적 있으시죠? 저는 그 1000만 명 속에 나도 포함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뭉클했어요. 일곱 번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송혜 선생님이 실향민으로서 황해도 재령군을 평생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여는 게 소원이었다는 이야기. 그 이루지 못한 꿈과 눈물, 정말 가슴에 남았어요. 여러분도 고향 생각나는 순간 있으시죠? 저는 송혜 선생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가족이 더 소중해졌어요. 여덟 번째, 술자리의 전설. 송혜 선생님이 소주 5병을 마실 정도로 주당이셨고 90대에도 후배들과 어울리셨던 유쾌한 이야기. 그 술자리에서 나온 웃음과 따뜻함, 정말 매력적이었죠. 여러분은 어땠어요? 송혜 선생님과 술 한잔 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유쾌함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홉 번째는 큐카드 없는 즉흥의 달인. 송혜 선생님이 큐카드 없이 즉흥으로 진행하고 목욕탕에서 주민들과 교감하며 방송을 준비하셨던 이야기. 그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 정말 대단했죠. 여러분도 송혜 선생님의 그 센스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진심이 무대에 녹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송혜를 잇는 스타들. 이명웅, 송가인, 홍석천, 송소희 같은 스타들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 송혜 선생님이 꿈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스타들 좋아하시죠? 저는 송혜 선생님의 손길이 그들의 성공에 닿아 있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여기까지 10가지 이야기를 돌아봤어요. 어땠나요, 여러분? 송혜 선생님의 인생은 웃음과 눈물, 열정과 아픔이 뒤섞인 한편의 대서사시 같죠. 저는 이 여정을 정리하면서 송혜 선생님이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전국 하는 그 목소리 하나에도 전쟁을 이겨낸 희망, 아들을 잃은 슬픔, 사람을 사랑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은 송혜 선생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 밝은 미소와 깊은 눈빛이 계속 생각나요. 송혜 선생님은 2022년 95세로 서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흔적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을 볼 때마다, 그 스타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송혜 선생님이 떠오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송혜 선생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송혜 선생님과 관련된 추억 있으신가요? TV에서 본 순간, 어디선가 들은 목소리, 그게 뭐든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게 송혜 선생님의 힘이에요. 송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셨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송혜 선생님을 새롭게 알게 되셨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송혜 선생님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죠. 어떤 아픔이 와도 다시 일어서는 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을 잃지 않는 태도. 여러분도 혹시 송혜 선생님에게 배운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송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주는 존재예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송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만 그 여운은 계속 남을 거예요. 여러분은 송혜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전국 하는 목소리와 그 따뜻한 미소를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송혜 선생님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 느낌, 어떤 거든 나눠주시면 저도 너무 기쁠 거예요. 다음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송혜 선생님 감사합니다.